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은 그다지 탄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굉장한 하루였죠. LG이노텍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4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LG이노텍뿐만 아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DB하이텍, 또 심텍까지, 그리고 LX세미콘까지. 다만 이제 꼬리가 살짝 갈리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신고가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흐름이라는 거. 이렇게 강력한 신고가 랠리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 나머지 쪽에서도요. 안랩 어떻게 됐어요? 안랩 변동성 18%까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좀 작더라도 NHN벅스의 23%의 변동성. 오토에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거기에 로봇 관련주까지. 자, IT에서 주력 기준 설정해서 비중 꽉 채워서 LG이노텍 같은 신고가 랠리의 종목에서의 수익,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에서의 수익. 어디서 함께 합니까? 주알투에서 또 윤정두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불기둥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교육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군, 그 종목군으로 화요일 날 불기둥 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는 50분간 힘차게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 종목, 우리가 교육에서 잡아낸 종목, 어떤 종목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을까요? 이렇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을 했죠. 금요일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성 52.25%의 변동성의 수익.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토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3월 18일에 또 상한가. 그 이전에 1월 달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상 하루 쉬고 추가 상한가. 그러고 나서 거래되고 없어서 안 들여다봤죠. 근데 추가 상한가. 마찬가지입니다. NHN벅스가 지금 23%의 장중 변동성을 나타냈어요. 요 세 종목군들이 일단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소형주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안랩 같은 종목, 요 종목에서 중형주급에서 단기 변동성이 63%까지 나왔죠. 3월 21일 날 하루 변동성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8%대 VI 발동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안랩에 대한 교육 금요일에도 추가적으로 해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 신고 월요일 또 안 나왔습니다. JP모건 쪽에서 또 나왔는데요. 그 비밀 풀어드릴 겁니다. 이것이 적대적 M&A의 신호탄이냐, 아니면 백기사 쪽에서의 편입의 기준이었느냐. 일단 어찌됐든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 흐름인 만큼 들여다보시면서 손바뀜, 또 공매도 상환, 재차 공매도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수익 잡아내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 와우. LG이노텍. 이 LG이노텍이 이 불기둥 26.91% 2월 22일 이후에 어마어마하죠. 26.91%.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속에서 26.91? 제가 알기로는 32%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이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들이 지속되고 있다. 어디서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교육 내용에서 잡아놓은 그 종목군에서의 흐름입니다. 불기둥 종목 잡으셔야죠. 어떻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선착순 100명뿐이 못 들어오는데 오늘 기준에 상승률 상위 종목에 NHN벅스 23%.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NHN벅스 움직여요. NHN벅스 움직여요. 상승률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거래량 필요 없습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와 안랩입니다. 장중 18%까지 움직여요. 18% 움직이고 12만 500원 찍고 밀려 내려와? 그럼 평균 단가
10만 7천 원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되셔야 돼요. 이 흐름들의 종목군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에서의 흐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형주 기준에서의 변동성 기준은 화장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안랩의 변동성도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였죠. 18%의 변동성. 근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적대적 M&A의 시초냐, 시작이냐, 아니면 백기사 얘기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이따 해석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LG노텍의 사상 최대치 2,366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주식수 모르고 시가총액 모르면 되겠습니까? 9조 6천억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월봉 기준에서 장악형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형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장악형의 월봉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게 크죠. 소형주 기준에서도요. 일단은 거래대금만 수반되면 돼요. 사실은. 소형주 기준에 오토엔의 거래대금 3,100억. 자기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터집니다. 거기에 NHN, 벅스 그리고 또 유일 로보틱스. 거래대금이 4위, 5위 그리고 8위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것은 주가 조작이 된다. 저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유지된다면 그거는 계속 유지된다. 그럼 주가 조작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은데 계속 비이성적으로 수급, 매수매도가 돌아간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성의 기준을 들여다본다. 특히 이렇게 9조 6천억짜리 종목에서의 얼마 주식수가 2,366만 주라 그랬어요. 2,366만 주. 이제 10조 원에 도달되는 그 위치입니다. 40만 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여러분들 예측하셨어요? 못하셨죠? 윤정도는 예측하잖아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저 종목군들이 여기 보시는 망치형, 상승대 확인형, 상승장악 확인형, 샛별형에서 전부 다 나온 내용이다. 요 그림만 보세요. 요 그림만.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윤정도가 이것이 형성되는 위치에서의 전제 조건, 변동성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래 일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떴을 때 이 별 3개짜리 패턴, 수백 가지의 패턴 중에서 별 3개짜리는 7개뿐이 없다. 그중에 4대 천왕 4가지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저점과 고점을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고점을 못 잡아요. 걱정 마시라고 그랬죠. 오늘 그 고점 잡는 내용의 범위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샛별형이 떴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편입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걸 윤정도가 설정을 해드리죠. 똑같은 우산형인데 고점에서 뜨면 교수형이다. 그럼 아무 데서나 고점이 인식되느냐? 아니죠. 변동성의 크기와 그리고 전 거래일의 양봉 위치에서의 또 혹은 음봉 위치에서의 우산형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 변동성의 크기, 거래일 수의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기준에서는요. 하락장악 확인형의 안랩, 하락장악 확인형이 뜨고 급락이 연출된 이후에 바닥에서 다시 상승장악형이 뜨고 돌려지는 그 흐름 속에서의 기술적 분석도 잡아드릴 거예요. 펀더멘털 외적인 이슈, 수급 논리죠. 기술적 분석은 왜 한다 그랬어요? 세력들의 흔적을 놓고 보는 거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한다면 캔들을 본다, 패턴이 나와 있다, 또 무엇을 봅니까? 이동평균선을 본다, 우상향이다, 혹은 우하향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걸 설정해서 보는 거죠. 거래대금. 크게 형성이 됐느냐,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느냐. 결론은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 세력의 기준에 수급을 본다는 거죠. 그 수급 범위가 눈에 확 띈 종목이 지금 기준에 누구예요? LG노텍이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안랩이 어떻습니까? 초단기간에 10%가 넘는 손바뀜의 외국인 매수세가 형성돼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가
18일 날, 금요일 날 마감 동시효과의 12%를 한 방에 사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대처를 해야 돼. 그게 캔들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자, 상한가 종목들 보시면요. 1월 이후에 38개가 상한가가 나왔어요. 교육 잡아들인 종목 1월 이후에 38개. 그중에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에서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어? 노란톡에서. 그렇게 해서 이 유일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52.25% 등락이 나온 거예요.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추가 폭등. 그 흐름들에 대해서 야간 교육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노란톡에 올려주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주신 내용. 그 내용의 기준이 이 화면이죠. 로봇 관련주 어떻게 돼 있어요? 에브리본 뭐 로보티스까지 전부 로보 전부 요 기준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 4월에 삼성전자 첫 상용한 로봇 공개 예정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신규 종목 때묻지 않은 쪽에서의 변동률이 상당합니다. 이게 17일이고 18일 날 또 야간 교육에 또 진행을 해드렸죠. 그 노란톡에 들어가 계시면 저런 설명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윤정도는요.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2천억짜리 이런 종목 상한가 가서 2천억짜리 시가총액 그런 종목을 윤정도가 우와 끝내줍니다. 매수 이러면 금융당국이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제재 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9조 6천억짜리 LG이노텍 지금 주가가 10월 대비해서 125%가 올라와 있는데도 저평가입니다. 왜? 그 이전에 순이익이 1,000억에서 2,000억으로 2,000억에서 작년에 얼마? 8,880억으로 올해 기준에 얼마? 9,000억에서 9,700억으로 예상치가 껑충.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가총액 9조 6천억이어도 PER 10배 미만 저평가 상태의 유지. PBR이 좌석 좀 높더라도 성장성 국면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다만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 오토엔 이런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아까처럼 다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 매매 기준에. 그럼 그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주느냐?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교육을 해드립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의 기준점에 이러한 흐름들.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21일 날도 당연히 또 들여다봐야죠.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 내가 그 불기둥 마스터님 연구원분 무지하게 혼내줄 거야.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보다 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기준 가격이면은 급해서 박스를 못 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급해서 박스를 못 친 게 있어요. 변동성이 월등히 확대돼 있었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따 안랩 기준에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1.5% 밀리면 안랩 18% 오르고 밀리면 당연히 차익 실현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장중에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그럼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1조 미만의 종목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내가 10% 이상 수익 났을 때 차익 실현 범위. 10% 미만일 때의 차익 실현 범위. 이 교육 교재 자료 내용을 노란톡에 오셔서 달라고 하셔야죠. 선착순 100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나가는 거 찍고 비밀번호 3333 누르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식 알고 투자하고 싶다. 주알2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주알2 자료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자료들을 선착순으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능동적이신 분들께는 불기둥 종목 아닙니까? 불기둥. 불기둥 나오고 밀려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그 교육 교재 드렸고. 근데 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낼 거냐 이거죠. 그 발굴하는 거를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부터 해서 또 윤정도가 장중에 뽑아내서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 들어오셔서 내일장 공략주 불기둥 하고 올리셔야 이런 오태행 같은 상한가라네. 1월 20일, 21일, 25일 상한가라네. 또 마찬가지예요. 2월 17일 목요일 상한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상한가라네. 그 상한가에 대해서 왜 갑자기 상한가에 진입을 했느냐.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최상으로 수반돼 있었어요. 거기에 21일 날도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 대기업 중고차 사업 진출 정부가 정책을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흐름이죠. 거기에 오토엔의 흐름이 상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개장 초에 9시 18분에 5%일 때 2만 원 미만에서 개장 초에 설정 범위를 잡아준 겁니다. 설정 범위를. 편입의 기준 19,800원인데 뭐 2만 원 오케이. 뭐 뚫고 올라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 연구원분이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 자료 부분을 옮겨놓은 건데 아마 들어가면 무지하게 혼날 거예요. 누구한테? 윤정도한테. 마스터님이 탁 잡아주는데 현재가가 19,800원인데 2만 원에 매입을 하라고? 금요일 날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공략하시죠. 누구 덕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잡아주셨잖아요. 노란톡에만 계시면은 이런 내용들의 흐름들을 잡아내서 교육범위 설정을 하고 대처범위 기준까지 설정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기준에 21,650원이란 말이에요. 5% 기준에서부터 얼마 올라옵니까? 1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그럼 조금 전에 19,800원이었는데 매입가가 2만 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9,800원이었으면 19,800원인 거죠. 혹은 시초가를 넘기는 19,550원이라든가 혹은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22,150원이라든가 그런 기준점만 명확하시면 돼요. 연구원도 버벅버벅 돼요. 연구원도. 그럼 기준점이 뭐예요? 연구원도 버벅될 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9시 30분 이전에 오토엔입니다라고 해서 교육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10시 이후에 오토엔 15.92%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됐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폭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결국 오늘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되잖아요. 그게 노란톡에만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고점을 놓쳐요. 이런 고점을 놓쳐요. 아니지. 이런 고점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여기서 이게 망치형이냐 아니면 교수형이냐 그 교육 다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방송 화면입니다. 사실 이 당시 기준에 언제? 1월 20일, 21일, 25일 뭐 이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서의 가장 중요한 범위는 우산형의 기준에 망치냐 아니면 교수형의 기준이 돼서 곤두박질 칠 거냐. 결론적으로 이제 교수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응? 꼬리가 이만큼 달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려진다 해도 이 부분은 뭐예요? 꼬리가 이만큼 달리는 양봉의 교수형이 되는 거. 양봉의 교수형. 요 몸통의 갭상승의 기준이 여기서 출발을 했죠. 거의 뭐 절반 이상 갭상승을 하고 출발합니다. 변동성의 기준에 교수형의 경우는 앞전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요 캔들의 3분의 1 이상을 들어올린 더 위에서 시작을 해서 몸통을 훼손할 정도로 파고 내려가는 흐름, 이 흐름이 연출이 되면 이것은 이제 끝났다. 왜? 여기서도 차익 실현 안 했던 물량에 대해서 갭상승이 이따시만큼 이 몸통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올려진 만큼 들어올려졌는데 그러면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계속 움직여야 될 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음봉으로 다시 내려와서 전날에 몸통까지 파고 들어갔다? 되돌리더라도 이거는 마지막 추격 매수, 개인들의 흥분 상태에 따른 마지막 추격 매수의 기준이 된다. 정점에 달하는 거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미래를 갖추면 안 돼. 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왔다 꼬리 달리면서 다시 거래 둔화되죠. 그렇게 되고 나서 어때요? 거래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래가 터지는 시점까지. 그래서 이 교수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5거래일의 기준, 1에서 3거래일의 기준. 이 기준은 일주 월봉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고요. 또 시장이 바뀌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한가 제도가 2015년 6월에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서의 3에서 5거래일로 짧게 잘라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거래 대금이 10배까지 올라가죠. 4조 6천억에서 44조 4천억까지. 그렇게 되면서 이 변동성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3개만 가지고도 변동률이 나온다. 이걸 일주 월봉으로 보셔도 되고 또 분봉의 기준 설정 범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요 정리된 내용. 요것도 윤정도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 거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300년 전 캔들 패턴에 대한
또 80년대 중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윤정도가 다 정리를 해놨고 이 거래 일수의 기준을 새로 잡은 거고 또 하나는요. 변동성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봉이 뜨든 음봉이 뜨든 그 이후에 갭상승이 나왔는데 이 캔들의 3분의 1 이상이 뜨고 시작해서 음봉으로 곤두박질 쳐서 이 몸통을 훼손을 시키면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 거래대금 터지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란톡에 지금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했을 때 이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합니까? 시초가가 여긴데. 거봐 지금 당장 모르시잖아요. 시초가가 여긴지도 순간적으로 나와야 돼요. 시작 가격이. 주린이 기초편. 단어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주린이 기초편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윤정도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 자료 한 권, 주린이 편 캔들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으로 드리고요. 통째로 무료로 드리고 두 번째는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를 같이 드려요. 이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는 언제 드려요? 22시 30분 추가 교육할 때 드립니다. 도서 자료는요.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21시 50분 방송 끝나자마자 22시 정도에 드리고 바로 불기둥 마스터님이 추가 교육해드려요. 오토엠부터 해서 이런 종목의 추가 교육, 안랩부터 해서 신풍제약 추가 교육을 노란톡에서 해드립니다. 22시 30분에는 어디서? 유튜브에서 해드리는 거죠.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시중에 없죠. 이게 만약에 시중에 있으면 전부 이거는 윤정도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활동하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치형의 기준이냐 아니면 교수형의 기준이냐 그 범위의 교수형의 기준과 거래 어떻게 돼요? 급감하는 이 거래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그러고 나서의 수익 범위의 창출 캔들 크기 변동성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죠? 변동성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거래대금의 기준 설정되면 결론적으로 장악형의 기준입니다라고 3월 18일 날 또 설정을 해드려요. 그럼 정확히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얼마예요? 16,000원, 17,000원입니다. 16,000원, 17,000원 그 이하에서도 16,000원, 17,000원 그 이하에서도 주봉, 월봉에서 일봉 주봉에서 볼 수 있고요. 16,000원, 17,000원 이후에 이 상승 장악형의 크기가 월등히 확장되는 거죠. 근데 꼬리가 어때요? 길게 달려있죠, 꼬리가. 그럼 어떻게 돼?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정 범위를 잡아가실 수 있어야 오늘 같은 경우에도 NHN-벅스. NHN-벅스도 어떻게 했어요? 주간 단위에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결론적으로 NHN-벅스도 똑같은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캔들에 대한 장악형에 대한 거래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샛배령이 떠 있는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강세. 똑같습니다. 거래일수의 기준과 흐름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요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이 형성된다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죠.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실리면서의 변동성이 이때는 이제 상한가 진입되면서의 흐름인 거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이 흐름의 범위라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 오늘의 경우는요.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전량 차익 실현이다. 그 기준은 보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과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됐는지의 여부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가 수반되고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 그리고 꼬리 달린 부분 이 부분까지 여기 장악형이라고 그랬어요. 꼬리 아래 꼬리 부분 변형 샛배령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변형 샛배령이냐 장악형이냐 어떤 부분이든 결론적으로 추가 교육 받으시고 이러한 변동성 종목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계좌나 이런 부분들 주력주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변동성 종목을 봤으면 이제는 뭘 봐요? 안랩을 볼 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온 LG 이노텍을 볼 겁니다. 안랩의 경우에 적대적 M&A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난리가 나겠죠. 만약에 백기서의 기준이라면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그걸 바로 교육을 받을 겁니다. 핸드폰부터 꺼내줘요. 핸드폰 빨리. 핸드폰 꺼내셔서 나도 이런 불기둥 종목 잡고 싶어요. 나도 계좌 수익 원금 회복 좀 하고 싶어요. 원금 회복이 아니라 계좌의 수익을 잡으실 수 있어야죠.
불기둥 종목 잡으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그냥 QR코드 이따시만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차려주세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잡으려면.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잡으려면 그래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으로 이게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급이 단기간에 들어온 거죠. 네? 2월 17일 날 지분신고 5.01%. 그러고 나서 3월 11일 날 금요일 날 또 지분신고 또 다른 데서 5.05%. 그러고 나서 3월 21일 날 JP모건에서 또 지분신고 5%. 지분신고만 3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추가적인 지분신고가 나올 수밖에 없죠. 빠르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18일 날 편입한 지분에 대해서 빠르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고요. 늦어지면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안내배 지분을 12% 수준을 잡아간 쪽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단일 창구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12% 지분 신고 나올 겁니다. 안내배 대주주 지분이 안철수 대주주, 1대 대주주 안철수 대주주 18%, 동그라미 재단이 9.99%.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3월 14일부터 5거래일 동안에 잡아간 게 10% 이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요일에 또 추가적으로 1% 수준의 매집. 손바뀜은 뭐 그 이상이에요. 손바뀜은 12% 이상의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내배 거래대금이 10위, 전체 시장 거래대금 10위에 놓여져 있고 변동률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위였고 1위입니다. 1위. 18%에서부터 밀리긴 했지만. 근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사실상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장성이 있다? 오케이, 좋아. 근데 PBR이 좀 높은 편이고 실적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될 게 좀 더 많고. 그런데 왜 안내에 대해서 이런 변동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뭐라 합니까? 안철수 대통령 후보, 뭐 정치 테마. 우리가 무슨 동남아예요? 아니 무슨 뭐 이머징 마켓이야? 정치 테마주에 인맥 테마주 이런 게 말이라도 되는 거예요? 안철수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와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안내비 주가 올라가? 그게 뭐야 그게? 주가 조작이지 그러면. 어디 후진국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곤두박질 치는 이후에 갑자기 3월 초순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요. 3월 초순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3월 11일 날 바로 지분신고 올라버립니다. 그러더니 14일부터 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화면에 대해서 금요일 날 설명을 잘 드렸어요.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하는 내용을 윤정도가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요? 구글이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를 6조 7천억에 매수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 5개 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거를 MS사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구글이 툭 튀어나와서 구글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의 전장 관련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이 더더욱 강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사이버 보안이. 그렇게 되면서 이 맨디언트라는 업체를 MS가 아닌 구글이 인수를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안내배 주식을 영국 자산운용사가 5% 지분씩 올렸다. 뜬금없이. 그 와중에 3월 11일 날 요 지분신고 이전을 확인해 봤더니
5% 지분 신고가 지난해 말이었는데 결국 이제 2월 17일 날 지분 신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백지 신탁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죠. 백지 신탁에 관련된 내용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5거래일 동안에 외국인 지분이 9.9% 10% 늘었어요. 10%. 101만 주. 이건 잘못된 기사예요. 사실은. 101만 주가 늘어납니다. 5거래일 만에. 101만 주가 늘어나고 그게 2대 주주 9.99% 동그라미 재단 그게 아니고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12% 수준의 단일 계좌에서 5거래일간이 아니고 하루에 마감 때 하루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 내용을 우리 직원분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윤정도가 제일 정확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건 윤정도예요. 단일 외국인 계좌 누구요?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그럼 미국의 2대 IB죠. 그 2대 IB 투자은행에서 116만 9,600주? 거의 뭐 하여간에 이 120만 주 수준의 동시효과 체결 물량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12% 수준을 매집해. 그러면서 2대 주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메릴린치가 20만 주를 팔아요. 언제? 16일 날, 수요일 날. 메릴린치가 20만 주를 팔아서 주가가 8%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거기서 되돌려요. 윤정도 뭐라 했어요? 저점 대비 2%, 3% 돌리면 편익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손절 잡아놓고. 왜? 11일과 14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을 했었으니 16일의 기준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8% 밀려내렸다가 돌릴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돌릴 때 편입할 수 있다. 메릴린치가 20만 주를 파는데 그 앞전에 매수가 지속되게 들어왔던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그걸 다 사고 꼬리 달고 돌려버린 거예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4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 편입한 게 80만 주, 8%를 편입합니다. 8%를 편입한 거를 골드만삭스에게 금요일 날 한 방에 마감 동시효과에 다 돌려요. 1,000만 주짜리 종목인데 마감 동시효과에 120만 주가 터져요. 1,000만 주짜리 종목인데 마감 동시효과에 120만 주 터지면서 주가가 수폭 더 올라가죠. 2% 정도, 4% 정도 더 올라갑니다. 4%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1,000만 주짜리 왜 종목 하나에 하루에 12%의 매수가 동시효과에 들어온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해. 윤정도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하루에 12% 신고된 블록들도 아니고 하루에 12%가 그냥 마감 동시효과에 자전거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쪽에서 뭐 계약된 내용의 물량을 전달을 한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백지 신탁 제도, 주식 백지 신탁. 그러니까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족들 합산 지분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은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 규모가 크거나 부담이 될 경우에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백지 신탁에 맡기는 순간 이 지분을 갖고 있던 쪽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 매수나 매도에. 그런데 만약에 업무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되더라도 공무원 관계된 일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면은 굳이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매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논란을 떠나서 일단은 안철수 그분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철수 전 안랩 대표이사 대주주, 안철수 대주주 분이 국무총리를 수락을 해서 뭐 국무총리가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백지 신탁이 되는 거고 그 물량이 이제 매각이 된다라는 가정을 일단 하자는 거죠. 60 영업일이니까 3달 정도의 매각을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장내 매도를 하면 18% 지분 때문에 주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딜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블록딜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블록딜로 넘기기에 앞서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는데 지분 신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2월 17일, 3월 11일 5%씩 각기 다른 쪽에서 지분 신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JP모건이 17일까지 편입한 거에 대해서 지분 신고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골드만삭스에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 다시 지분 신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JP모건이 다 팔았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12% 수준을 샀다. 그리고 월요일 날 골드만삭스가 추가 매수를 7만 주를 위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18%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물량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20만 주가 마감 동시효과, 1,000만 주짜리의 12%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 이렇게 체결되면 당연히 월요일 날 또 봐야죠.
야간 교육 22시 30분에 야간 교육에 다 해드렸고 일요일 21시 교육에 다 해드렸고 오늘 개장 전에 불기둥 종목입니다 해서 개장 전에 딸랑 5종목 2,400개에서 5종목 올려드렸는데 다 잡아드렸고 결국은 오늘 강보합 출발에 4% 갭 상승인가요? 거기서부터 5%? 거기서부터 쭉 당겨서 18%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12%의 편입의 기준점에 설정보면 누가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와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 적대적 M&A를 얘기를 해요. 적대적 M&A. 그런데 적대적 M&A가 맞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이건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이 아니에요. 넉놓고 보시고만 계시지 마시고 QR코드 찍고 지금 입장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안내 금요일날 방송을 해드린 종목도 놓치시면 어떻게 노란톡에 계셔서 잡아내서 수익을 내셔야지. 시가총액 1조 이상 처리 종목에. 지금 이거를 윤정두가 정치 테마주야 국무총리가 되니까 주가 오를까? 그럼 주가 조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외국계에서 때려 사는데 그게 적대적 M&A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변동성 위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적대적 M&A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두 번째 기준은 백기사 역할의 기준도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MS사가 보안업체를 인수하려는데 구글에 뺏겨버립니다. 근데 MS사의 빌 게이츠 회장과의 안철수 일대 주주와의 친분 관계는 굉장합니다. 사적인 친분 관계도 그다음에 협업 관계도 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기준에서 빌 게이츠의 권유로 동그라미 재단 빌 게이츠의 권유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든 거예요. 9.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였던. 그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아요. 근데 백지 신탁으로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랩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안랩이 매각, 적대적 진짜 M&A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MS사에서 어차피 사이버 보안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던 부분을 구글에 뺏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랩과의 협업 관계도 있다 보니 블록딜에 대해서 MS가 받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을 조금 더 안정하기 위해서 12% 골드만삭스의 창구를 통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을 수 있다. 그럼 12%, 18% 백지신탁,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재단 약 10%, 그럼 뭐 30, 40%이 정도만 되면은 경영권 분쟁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0%에서 누가 11을 걸면 좀 더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매수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 한 지금의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안 들어와? 백기사였어? 에이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거기에 이제 이번에 쇼커버링 들어왔던 공매도 부분이 재차 해체성의 매도. 그렇게 되면 변동성 어떻게 돼?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판단을 빨리 해서 대처를 해야 돼.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안 들어간다? 매매를 안 하겠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매매하시면 안 되죠. 다만 내가 매매가 원활하고 추세 범위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일정 범위의 비중은 이거 뭐 외국인이 그래도 어찌됐건 이만큼 사재 꼈는데 그럼 난 들여다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적대적 M&A야. 그건 삐삐삐삐. 미리 나와 있던 내용인데 해석이 안 되다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해석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백기사는 윤정두가 어디 가서도 못 들어오는 얘기예요. 어느 방송에서는 백기사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윤정두가 처음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MS사의 그 친분 관계와 MS사의 지분 확보 의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백지신탁 관련해서 그 물량을 받아갈 우호적인 부분. 그건 MS사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기준에서의 안랩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미 3월 11일 날 기준에 얼마요? 87,900원입니다.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또 3월 14일 날 VI 들어가자마자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또 여기도 차익 실현 범위. 그 부분의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3월 14일 이후에 분봉에서의 요 밑에서부터 돌리는 2, 3% 돌리면은 변동성 확장되는 그 교육까지 다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 범위 말씀드렸잖아. 1조 전후 왔다 갔다 하던 종목입니다. 이 정도의 등락률, 수익 범위, 변동성 확장돼 있던 국면이니까 수익 범위 확인. 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만 매집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매수를 해서 지분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야간 교육 방송에서 왜 여기서 차익 실현 못합니까? 이런 교육 다 잡아드렸는데 라고 또 교육을 해드린 게 야간 방송에서의 기준이죠. 그러고 나서 15일부터 또 들여다보십시오. 그러고 나서의 기준이에요. 요 기준. 지금 언제 이게 17일 날 장학형의 기준인데 그 이전에 일주월봉
아쉽게 없네. 17일 날에 장악형의 기준인데 이게 그냥 치고 더 들어올리죠. 장악형의 기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노란통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랩의 흐름 범위, 이 흐름 범위에 21일자의 개장 전 공략 종목의 설정 범위도 잡아드린 거예요. 2,400개 종목에서 5개, 1조 이상짜리 종목 5개를 오픈을 해드리고 그 수익 범위나 그 편입 범위의 기준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란통에서 안랩에 대해서 어떻게? 개장초부터 들여다보셔야 됩니다라고 누가? 불기둥 마스터님이. 오늘 지금 이제 방송 끝나면요. 21시 50분에 방송 끝나잖아요. 그럼 불기둥 마스터님이 노란통에서 교육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2시 30분에 윤정도가 열심히 뛰어가서 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또 해드릴 겁니다. VI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폭등 나왔죠. 여기에 VI 들어갈 때 골드만삭스가 추가 편입이 들어옵니다. 이 수급 범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결론은요. 12만 500원 찍고 고점 대비해서 3% 그리고 5%. 왜? 이미 12만 원에서부터 원래는 1.5% 3%인데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주가 변동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 범위까지 설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최소 범위 11만 8천 원. 아무리 못 팔았어도 11만 6천 원, 7천 원에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 돼요. 어디 계셨다면? 노란톡에 계셨다면.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의 전량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까지.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려요. 재편입의 설정 범위.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요 기준에 11만 2천 원에서부터 다시금 11만 6천 원, 7천 원까지. 그러고 나서 눌렸어요. 눌리고 이제 마감에서는 눌림목, 그리고 시간에서는 역시 눌림목. 그럼 지분 신고 다시 나오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 혼자 가시면 안 돼. 다른 데 가시면 야 이게 눌림목 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하락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수급 범위 10% 이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손바뀜의 범위까지 거기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크게 그냥 QR코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핸드폰 꺼내서 지금 찍고 들어오십시오. 안랩 같은 종목. 이거 끝내고 나면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LG이노텍 같은 종목. 그런 종목에서 불기둥 잡고 싶어요. 핸드폰 꺼내셨죠? 전체 화면으로 QR코드 올려드립니다.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대박 수익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봉의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캔들의 패턴상으로는 여기서 무조건 차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캔들을 전부 마스터하신 분들은 윗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 캔들을 배우고 패턴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라인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 장악 확인형에 대한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 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지금 시간이 도저히 없잖아요. 넘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재방송 보실 수도 없잖아요. 결론은요. 2시간짜리 동영상 교재를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 방금 말씀드린 되돌릴 때 어디서 다시 사는지 이 밑에 내용. 그걸 어디서 차분히 배워요? 노란톡에 오시면 22시 30분에 동영상 2시간짜리 동영상을 무료로 뿌려드립니다. 윤정도가 직접 동영상 강의하는 내용을. 이 매집에 대한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7년도 도서에 지금 절판돼서 사지도 못합니다. 2권짜리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의 흐름을 다 잡아드릴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아까 보실 때 뭐라 나와 있어요? 9.9% 아니라니까. 오늘 기준까지 하면 더 높아요. 얼마? 100만 주가 넘어요. 108만 주.
결론적으로 손바뀜 통해서 나오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 9만 5천 원 수준. 그 9만 5천 원 수준에 10% 이상까지 매집이 돼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 자락이죠, 지금 요 자락. 30에서 50, 그 이상 100%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골드만삭스가 110만 주 수준 매수. 그렇게 해서 종가가 10만 1,700원이면 이들의 기준에서는 땡길 만큼 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저 120만 주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타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범위에 영향을 준다. 12만 5천 원, 14만 5천 원, 20만 원의 기준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냥 막연히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매집주, 또 캔들의 장악형의 기준. 이 장악형의 기준 얼마에? 7만 9천 원.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죠.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의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부터 장악형의 기준. 이걸 왜 놓치냐는 거예요. 상승 장악형의 기준을 교육받았잖아요. 방송에서 교육받았잖아요. 1월 3일부터 방송해드렸고 이 장악형의 기준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일주일 교육해드렸고 그 녹화 방송을 다시 보시기 어렵잖아.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QR코드 좀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찍고 들어오시면 10시 30분에 전체 다 뿌려드려요. 그러면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자료까지.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이 자료까지 싹 다 나눠드린다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에서 불기둥 교육, 불기둥 마스터님이 해주실 거고 10시 30분에 추가 교육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신고가 나오는 암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가총액 9조 6천억까지 올라선 LG이노텍의 그런 수익 잡아가야죠. 이런 4대 천왕 캔들 다 떠있는데 이걸 또 놓치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G이노텍 같은 이런 신고가 종목을 9조 6천억짜리를 매번 거래대금이 터지고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이 종목 컨센서스 어마어마하게 상향되고 1,000억에서 2,000억, 8,880억, 1,000억, 2,000억, 8,880억 여기까지 실적이 나온 거고 9,000억에서 9,700억까지 실적 전망치 늘어난 거고 지금 이런 종목의 수익 안 잡아낼 거예요.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고. 핸드폰으로 빨리 찍고 들어오셔야 돼. 이제 선착순 인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컨센서스 수많은 증권사에서 내줬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전쟁사업 부분, 전장사업 부분부터 해서 애플 관련된 2월 23일 33만 원, 3월 8일 34만 8,500원 이거 다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야간 교육 해드린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잡아드리면 이날 언제예요? 36만 원까지. 지난주 수요일 날. 야 36만 원 이건 좀 뭐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윤정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40만 원 넘겨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넘긴 거예요, 월요일 날. 그런데 이것도 개장 초에 시가가 얼마예요? 38만 4,500원? 노란톡에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매수의 설정 범위죠. 왜? 신고가를 뚜루루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프로그램 수급이 쭉쭉 들어오면서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위란 말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싹 다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편입의 설정 범위에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높다. 왜?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니까. 거래대금 2천억, 3천억 터져주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만큼 45만 원까지 날라가 준다면 왜 교육을 안 받겠습니까? 수익부터 내시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하버드 대학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익부터 내시란 말이에요. 수익부터 내시고 그리고 나서 자료를 나눠드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주식 알고 투자 주알투의 윤정도였습니다. 22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뵙겠습니다.